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전은 양측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지 12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신속 추방 정책을 다시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 시 신분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신도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서부 지역에서 극심한 폭염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조금 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고 철수한 뒤 6시간 이후부터 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전은 12시간 동안 유지되며 이후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휴전 방식은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휴전에 들어가며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후 전 세계가 12일 전쟁 종식을 축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당국은 최고 수준의 경계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갈등이 미국의 위협을 증가시켰다며 테러 위협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 내 주요 네트워크를 공격할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사태와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증오범죄 등 각종 위협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겪었던 뉴욕은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으며 공공안전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해외로 여행 중인 모든 미국인들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 시민을 겨냥한 시위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출국 전에는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공습을 감행한 지 이틀 만에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선 건데요.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카타르의 하늘 위로 방공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내리꽂히던 미사일을 격추합니다. 하늘에선 섬광과 함께 폭음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23일 오후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지 현지 시간 기준 하루 만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پایگاه تروریستی آمریکا در العدید قطر را هدف تهاجم ویرانگر و قدرتمند موشکی قرار داد. 최소 6발 이상의 미사일이 도하 인근 알 우다이드 공군 기지를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 핵시설 공격에 사용한 폭탄만큼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고 카타르 역시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고 사상자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된 알 우다이드 공군 기지는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입니다. 미 공군과 중앙사령부의 주요 작전 거점으로 약 10,000명의 미군과 연합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의 핵심 거점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고 카타르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동의 분쟁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국 측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할 정도로 상징적 수준의 보복이었다는 건데 향후 사태가 어떻게 될지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안보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대응이 매우 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발사된 미사일 14발 가운데 13발은 요격됐고 나머지 한 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향해 놔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이번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그들의 분노를 모두 발산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증오는 없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공격 예고를 해준 이란 측에 감사하며 덕분에 인명피해와 부상자도 없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지역 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스라엘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히 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이란이 솔레이마니 이후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인 2020년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당시 실질적 피해가 없는 상징적인 수준의 보복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이란 정권의 인위적 교체까지 밀어붙일 거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하면 왜 정권 교체가 없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 진원지였습니다. The president's posture and our military posture has not changed. The president was just simply raising a question that I think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asking.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한 비판에 프랑스도 가세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도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공유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카타르에 있는 한국 교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장의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있을지 모를 추가 공습 우려에도 대피할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어둑한 저녁 하늘에 붉은 섬광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은 그때 이란은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다 식사 시간이었죠. 하늘에서 뻥뻥 내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무서워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있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식사를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하 시내에서는 지금 그 미사일이 이제 밤이라서 빛으로 날아오는 게 다 보였고 또 유독하는 소리도 굉장히 그 생각보다 하더라고요. 집이 울릴 정도로. 미사일 요격의 여파로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진동은 그대로 느껴지나 봐요. 창문 같은 거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카타르 당국은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고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민들은 추가 공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도 마땅치 않아 현지 교민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선 향후 대피 장소, 방법이나 항공편이 있는지 묻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피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에선 현지 시각 어제 우리 국민 44명과 재외동포 1명이 이집트로 대피했고 앞서 이란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교민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이어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선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머무는 우리 교민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주 카타르 대사관은 우선 추가 공격이 예상된다며 외출과 이동을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물며 무엇보다 미군 기지 근처에 접근을 금하라고 교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신속 추방 정책이 다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불법 체류자를 출신 국가가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지 못하도록 했던 하급심 명령을 일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제한된 사전 고지만으로도 제3국 송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남수단 등 분쟁 지역으로 이민자 8명을 신속히 추방하려던 계획에 제동을 걸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제3국 추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추방 대상자들은 쿠바, 미얀마, 라오스, 멕시코, 베트남 출신으로 이 중 6명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들의 입국을 거부해 파나마나 코스타리카 등 제3국이 대체지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수천 명을 고문과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토안보부는 추방 권한을 되찾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의된 법안에는 단속에 참여하는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LA 카운티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최근 아이스 요원을 사칭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무장을 한 채 나타나는 인물들이 실제 요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워 납치나 강도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는 사복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단속을 벌이거나 마스크를 쓴 채 체포를 시도하는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으며 일부 요원들의 물리적 체포 사례 증가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신도 150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인 카운티 경찰국은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디트로이트 외곽에 위치한 크로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부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1살 남성 브라이언 앤서니 브라우닝으로 당시 12개 이상의 탄창을 장착한 돌격 소총과 반자동 권총, 수백 발의 실탄을 소지한 채 위장복과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교회 건물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heard around what sounded like 10 shots. We all kind of paused. About 20 or 30 seconds later, we heard that exact same amount fired away, another 10 shots. And then the panic that you would see on the cameras that all ensued. Everybody was running. How much worse it could have been, whether if the shooter got in, would he come up to the area where I was at? Would he go straight to the baby room? Would he go to the sanctuary? 이후 현장을 목격한 신도 한 명이 자신의 차량으로 용의자를 들이받아 제압했고 곧이어 출동한 교회 보안팀의 대응 사격으로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었으며 아이들과 가족 등 약 150명이 예배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해당 교회 신도의 아들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교회를 3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신 이상 증세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지난 주말 미 중서부 지역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도로가 솟구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미주리주 케이프 지라도시 교통국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도시 전역에서 도로 포장면이 파손돼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도로 표면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며 한 차량이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목격자들은 도로가 마치 폭발하듯 솟아올라 약 18인치가량 부풀었고 이를 본 차량들이 급히 멈춰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위스콘신 북동부 지역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 50곳에서도 발생해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해 도로 포장재가 팽창하면서 충돌을 일으켜 솟구치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는 콘크리트 도로뿐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미국 전역 28개 주 약 1억 4,700만 명이 영향권에 있으며 시카고와 클리블랜드, 루이빌 등 주요 도시의 체감 온도는 화씨 100도를 넘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 고속도로에서 사고 피해자를 도우려던 경찰관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405번 고속도로에서 근무 중이던 시우어덩 경사가 충돌 사고 현장에 접근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당시 덩 경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를 돕기 위해 나서던 중 또 다른 차량이 경찰차와 트럭을 향해 돌진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사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은 덩 경사가 지난 26년간 근무한 베테랑 경찰관이자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관광 명소에서 보트가 전복돼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엘도라도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쯤 레이크타호에서 10명이 탑승한 보트가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즉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7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nd soon enough, we just hear sirens coming from like the other direction. Zipping past, yeah. Speeding on by. My friend who's a local around here says like accidents happen. Dangerous sports and activity kind of call for that kind of dangerous result, but this was exceptionally kind of crazy. 당시 보트는 최대 풍속 30노트, 파도 높이 8피트에 달하는 등 뇌우와 거센 파도를 만나 전복됐고 기온은 화씨 38도, 체감 온도는 영하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안경비대와 지역 구조팀이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보트 탑승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무전기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완화될 거란 분위기 속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9% 상승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조짐이 나타난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은 이란의 카타르 미군 기지에 대한 형식적인 미사일 공격을 끝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더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를 자산 가격에 투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급락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7.2% 내린 배럴당 6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강세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무인으로 운용되는 로보택시의 텍사스 시범 운행이 호평을 받으면서 8% 넘게 올랐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서클 인터넷그룹 주가도 9%대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중동발 악재의 영향력이 약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마감 시한이 7월 초로 다가온 미국과 교역국들의 관세 협상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히토류 등을 매개로 미중 무역 협상이 나름의 절충점을 찾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파국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의 여파로 유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기름값 인상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소셜미디어에 모두 석유 가격을 낮추라며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당신들은 적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습적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직후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미국 에너지부에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며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미국 내 석유와 가스 식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담은 구호였습니다. 한편 이란의 반격이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 타격에 국한됐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현재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양국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미국인 1,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전반적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9%는 이란이 보복으로 미국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49%가 반대했고 찬성은 32%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은 41%로 조사돼 집권 2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무인 택시인 로보택시가 운행하는 모습인데요. 테슬라는 현지 시간 22일부터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를 위한 시범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약 10대 모델 Y 차량을 투입해 제한된 구역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들은 첫 탑승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성공적인 로보택시 출시를 이룬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칩 설계팀을 축하한다면서 10년간의 고된 노력의 결실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해 현지 시간 23일 뉴욕 증시에서 낮 12시 기준으로 전장보다 10.11% 오른 354.7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최소 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21일 오전 8시쯤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이 열기구에는 조종사를 포함해 2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열기구 바구니에서 불이 나자 기구를 빠르게 하강시켰고 지면에 가까워졌을 때 승객들에게 뛰어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모두 탈출하기 전 불길이 거세지면서 열기구는 다시 떠오르다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프라이아 그란지는 산타 카타리나 최남단에 있으며 브라질의 카파도키아로 불릴 만큼 열기구 비행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취임 1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전문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인데요. 이번 인선의 특징을 장슬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5선 중진의 국방 전문가입니다. 초선 시절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임명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는 겁니다.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맞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되면서 정권 교체된 뒤에도 이례적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장관이 계엄이나 내란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홍을 전 한나라당 의원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북 안동에서 3선을 지낸 친유승민계 인사입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성도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최고 경영자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국내 출연형 AI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모두 풍부한 경험이 강점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기관차에 처음 올랐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정동영, 전재수, 강선우, 김성환 의원을 지명하면서 현역 의원만 5명에 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인사검증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민추천제 결과도 반영했다며 공익을 위해 일해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넘겨받은 뒤 처음 열린 8차 재판.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눌 뿐 검사석을 응시하진 않았습니다. 재판 출석부터 귀가까지 모두 4번 취재진을 마주쳤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 미소만 짓고 특검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조은석 특검에게 하실 말 있으십니까? 법정에서 특검팀은 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해 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유지를 이어받는 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육군 2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알려진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은 2사단 등 추가 병력 투입 지시는 없었다는 기존의 진술 내용을 유지했지만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은 출동 지시가 있으면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윤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이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선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고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유시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윗선,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6일 밤 10시쯤 윤 전 대통령이 손 검사와 6초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12.3 비상계엄 바로 사흘 뒤이기도 했습니다.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이전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은 재수사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가 6개월 가까이 오면서 새로운 어셈블리 빌 1755의 효과하고 어떻게 레몬법을 바뀐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게 이번에는 2025년도에 오면서 많이 본 거는 그 중고차 CPO가 따로 있는 차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게 얕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coalition organization들이 그게 뭐냐?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싸워주는 그룹들이 다 모아서 싸우고 있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CPO가 원래 Certified Pre-Owned Warranty 중고차가 지금까지는 1975년서부터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았는데 Assembly Bill 1755가 그 내용을 빠뜨리면서 CPO 중고차들이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받을 경우에도 되게 힘들게 받는 역할이 따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은 중고차 외에 새 차로 리스를 했다 아니면 새 차를 샀다 할 때는 더 강하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냐면은 Assembly Bill가 되게 뚜렷하게 차 만드는 회사들한테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라는 언어가 새롭게 또 붙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새차, 강한 리스차가 있으시다면은 2025년도에 와서는 더 빠른 보상과 더 빠른 반납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한테 앞으로도 기대를 하면서 Assembly Bill 1755가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유익을 보고 계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거는 모르지만 CPO가 다시 오게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Assembly Bill 1755의 효과 6개월에 들어왔던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